발목이 삐끗해서 생긴 통증과 부기를 해결하려면 이런 자세로 걸으면 절대 안 되고요. 오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자세처럼 무릎과 무릎을 붙이고 발 모양을 세모로 해서 지하철이나 버스나 또 기다릴 때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서서 다리를 교정해 줘야 더 이상 발목 바깥쪽이 아프지 않게 된다는 것, 저번 시간에 다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발목 바깥쪽이 삐끗한 경우에 세 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3단계는 완전히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인대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발을 내디딜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깁스해야 되고요. 2단계는 살짝 찢어진 겁니다. 이렇게 그림상으로 많이 반절 정도 찢어진 경우는 없고요. 살짝 찢어져도 엄청나게 붓습니다. 이럴 경우도 병원 가서 깁스해야 되고요. 오늘 다룰 것은 왼쪽처럼 단지 늘어나 가지고 붓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얼음찜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얼음찜질을 하게 되면 근육과 혈관이 수축돼 가지고 혈액이 흐르지 못합니다. 출혈을 막기 위해서 냉찜질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얼음찜질하게 되면 혈액 자체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출혈은 안 됩니다. 그런데 발목이 삐끗한 경우, 단지 늘어난 경우는 이렇게 얼음찜질해 버리면 순환이 안 돼서 붓기가 상당히 오래 가게 됩니다. 빠지지가 않아요, 붓기가. 그래서 이때는 냉찜질 하지 마시고 온찜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손가락으로 지금 누르는 것처럼 복숭아뼈 위쪽도 아프다면 지압기로 눌러주고 복숭아뼈 바로 뒤쪽도 상당히 누르면 아플 겁니다. 그리고 제일 아픈 부분이 바로 복숭아뼈 아래쪽이에요. 여기 손으로 가리키는 이 아랫부분이 상당히 딱딱하게 굳어 있고요. 손가락으로 눌러도 비명을 지를 정도로 아플 것입니다. 이때 10번지 악기를 사용해서요. 10번지 악기를 사용해서 복숭아뼈 바로 밑에 여기를 지그시 세게 누르면 너무 아프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픈데 세게 눌러버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서서히 올려놓은 상태에서 30초, 1분, 2분, 3분 서서히 무게에 의해서 점점 눌러지다 보면 처음에는 통증이 더 있는데 어느 순간 한계점을 지나가게 되면은 통증이 없어져요. 딱딱했던 근육이 조금씩 깊이 들어가면서 부드럽게 되면 이 근육이 부드럽게 돼서 신경을 쫙 누르지 않으니까, 근육이 딱딱할 때는 이 신경을 세게 누르게 되는데요. 이 딱딱했던 근육이 점점 부드럽게 되면 조였던 신경을 이렇게 풀어주게 되니까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복숭아뼈 위쪽, 복숭아뼈 여기 옆쪽, 또 복숭아뼈 제일 밑에 쪽, 제일 많이 부은 곳, 심지어 복숭아뼈 이 앞쪽 여기 부은 곳 있죠. 이 부분을 이 10번 지압기로 10초, 또 20초, 30초, 1분, 2분, 3분 지그시 눌러주다 보면 근육이 부드럽게 되면서요, 이 눌려있던 혈관들이 팽창하면서 순환이 빨라지니까 붓기가 순식간에 없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요, 퉁퉁 부은 이것을 조금 더 빨리, 붓기를 빨리 빠져나가게 하려면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지압기로 충분히 지압한 다음에 37도에서 43도 정도 되는 따뜻한, 좀 뜨끈뜨끈해요. 이 뜨끈뜨끈한 물에 1분간 발목을 다 잠기게끔 온찜질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차가운 물로 하면 수축이 됩니다. 혈관과 모든 근육들이 수축이 돼요. 또 1분 후에는 뜨거운 물에,
또 1분 후에는 차가운 물에 번갈아 가면서 계속 냉온 찜질을 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혈관이 따뜻한 물에 있을 때는 팽창됐다가 차가운 물에 다시 발목을 담가 놓으면 수축됐다가 다시 1분 동안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게 되면 또 팽창되고 또 1분 후에 수축되고 팽창되고 수축되면서 혈액이 빨리빨리 흐르게 되니까 거기에 쌓였던 정체됐던 노폐물들이 빨리빨리 빠져나가게 되니까 붓기가 사정없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10번 지압기로 충분히 지압을 해주고요. 그 다음 냉찜질, 먼저 온찜질부터 해야 돼요. 온찜질, 냉찜질, 온찜질, 냉찜질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해주게 되면 밀킹 액션처럼 우리 젖소에 이 젖을 이렇게 짜는 것처럼 압박했다가 풀어줬다가 압박했다가 풀어주게 되면 순환이 빨라져 가지고 이 붓기가 아주 빨리 빠져나가는 이 사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두의 밑창이요, 이렇게 한쪽이 닳아진 경우 이것 때문에 발목이 이렇게 삐끗하게 됐으니까 밑창을 갈아줘야 됩니다. 밑부분이 반듯하게 평행선이 되게 갈아줘야 되지, 이렇게 한쪽으로 닳아진 구두를 계속 신으면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체중이 쏠려가지고 발목 바깥쪽이 아프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갈아주고요. 할 수만 있다면 발목이 다 나을 때까지 여기 보면 바깥쪽 이 깔창을 하나 사가지고 바깥쪽이 더 높은 그런 깔창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더 높여주게 되면 이 체중이 발목 쪽의 그 무게가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바깥쪽은 긴장되지 않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 나을 때까지 이런 깔창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고요. 어떤 경우에도 이 바깥쪽이 늘어나지 않도록 양반 자세, 이런 양반 자세로 절대로 앉으면 안 됩니다. 여기 사진 보면 발목이 바깥쪽으로 휘어졌죠. 이런 자세로 계속하게 되면 이 근육과 인대가 계속 늘어나게 돼가지고 자극됩니다. 그래서 삔 것이 빨리 안 나아요. 어떤 방법이든 어떤 식으로든 식당에서든 어디에서든 이렇게 쭈그려서 양반 자세로 앉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서 있을 때 오른쪽 이렇게 발 모양을 무릎과 무릎을 살짝 붙이고 발 모양을 세모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서 있게 되면 체중이 발목 안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바깥쪽에 삔 곳이 더 이상 자극을 안 받습니다. 빨리 낫고 싶으면 이 모양으로 버스에 탈 때 이렇게 서 계세요. 살짝 걸으시든지 그래야 빨리 낫습니다. 저는 이런 지압기들을 만들어서 병원에서 한의원에서 고칠 수 없는 수만 가지 병을 3개월 안에 다 고쳐버리고요. 다른 분들도 똑같이 병원 가지 않고 나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기적쌤이라고 합니다. 한번 발목이 삐게 되면 계속 삐게 되는데 오늘 제시한 이렇게 이 방법대로 해야 더 이상 평생 발목이 삐지 않게 됩니다. 잠시 임시 방편으로 통증 없애는 것은 근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편백나무로 만든 지압기가 이미 출시돼서 이제 구매할 수 있다는 것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입 방법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